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품사들 개념 충분히 익혔죠, 그죠? 또 쌤이 복습하라고 여러 번 얘기해서 복습도 다 하시고 개념 정리는 조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쌤이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품사 전체를 어떤 맵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품사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단어의 개념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은 왜 체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명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수사는 또 어떻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가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또 그 사람이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대체로 일부분이지, 뭐 수능형 문제는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맞췄다 해서 그 전체를 내가 완전히 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착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전체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보이고, 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알고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금방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끝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은 이 4개의 문장을 보면서 품사를 실전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품사 구분을 어떻게 실전에서 다루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쌤이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헷갈리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개념 수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뭐 댓글을 이용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되니까 질문을 꼭 하시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아버지는 평생 당신의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굉장히 슬픈 문장이에요, 그죠?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품사를 구분해 봐야 되니까. 품사 구분을 할 때 쉬운 방법 2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아는 것부터 구분을 해요. 내가 아는 것부터, 내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것, 이건 살짝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2번째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일명 속어법이라 그러죠, 그죠? 속어법. 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품사가 아닌 것부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먼저 지우면서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죠, 그죠? 뭐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김아버지, 박아버지 없지만, 여러분들이 품사의 단어의 분류에서 이 의미로서 일단 구분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쌤, 제 이름은 이런 뜻인데요? 제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 품사는 분류잖아요, 분류. 분류라는 말은 그 분류의 전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은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도둑, 강도 잡는 사람의 이름은 경찰, 이렇게 그 부류의 이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니까 아버지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니까 아버지한테 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명사,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사죠, 그죠?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통 대조의 의미로 쓰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평생이라고 나왔어. 요런 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평생이란 말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속어법을 적용해 보는 거야. 얘가 동사일까? 행용사일까? 그러면 기본형인, 활용을 하려면 기본형인 평생 다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그럼 얘는 동사나 행용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감탄사냐? 아니야. 는과 같은 조사냐? 앞말에 붙여서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남은 것들 이제 몇 개를 생각해 놓은 거죠.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냐? 아니야. 순서나 양을 나타내냐? 아니야. 그러면 수식하는 관형사나 부사인가? 혹은 명사인가 밖에 안 남았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얘는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 사람의 일생,
그죠?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얘가 부사로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조사도 안 붙잖아. 그죠? 그래서 또 평생이 당신을 수식하는 것 같지 않아. 평생 모르고 살았다.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서술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 부사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해요. 품사는 명사인데 수식을 하는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인다고 해서 뭐 명사 부사어, 명사 관형어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명사 단독으로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명사 단독으로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사나 혹은 관형사 수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일은 조사를 결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관형사는 조사를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제외할 수 있고, 부사는 간혹 보조사를 결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한다 그랬거든요. 예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우선순위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쓰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예요. 품사는 명사고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명사 부사어 같은 것 중에는 뭐 밤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사예요. 밤 사이에 준말인데, 합성어죠. 준말인데 뒤에 있는 조사가 잘 안 붙어. 얘는 쓰일 때도 늘. 평생 같은 경우는 평생은, 평생을 이렇게 조사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밤새 뒤에 조사를 잘 붙여 쓰지 않기 때문에 흔히 부사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아. 그죠? 하지만 품사는 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명사 관형어 중에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이런 것들. 옛날. 저번 시간에 우리 처음에 품사에 통용할 때 쌤이 요 명사 부사어를 설명한 적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 내일 또는 뭐 어제 이런 말들 봤었죠. 그죠? 품사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품사가 부사가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은 오늘, 내일, 어제는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지만 얘는 밤새 같은 경우, 평생 같은 경우는 품사는 명사예요. 부사로 쓰이지 않아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당신 같은 것들은 당신 같은 거는 우리가 봤죠? 쌤이 요 당신이라는 3인칭 제기대명사의 존재를 몰라서 기출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다 그랬죠. 그죠? 당신은 보면 2인칭 당신이 아니죠. 맥락상. 그죠?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가족밖에, 이런 의미니까 얘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제귀, 그죠? 제귀. 아버지는 3인칭이니까 3인칭 제귀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는 관형격 조사라 그랬죠? 관형격 조사. 쌤이 관조 이렇게 쓸게요. 관형격 조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뭐 한다?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격조사,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가족, 명사야. 그 다음에 밖에 같은 것들 쌤이 일부러 예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 밖에가 하나의 조사라는 것 우리가 보조사 할 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밖이라는 명사와 에라는 조사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다? 요것만, 오직 이것만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다. 그죠? 하나의 조사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죠. 그죠? 이때의 밖에는 집 하나만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못 나가는데. 그죠? 집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라 집 외부로. 그죠? 안팎의 의미죠. 그럴 때는 밖이 하나의 명사고 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고 살았다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기본형이 있느냐 없느냐로 동사 형용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르다 기본형이 있어요. 살다 기본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동사냐 형용사냐 구분하면 되겠죠. 모르다 생각해 보는 거야. 동사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모르다는 어느 쪽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배웠던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하는 방법,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 볼 때 이제 시제 표현을 사용해 보는데, 시제 표현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어떤 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니은다나 는다를 결합해 본다든지, 아니면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있다를 결합해 보자 그랬죠. 그럼 여기 해보는 거죠, 그죠? 모르까지 어간이니까 요 뒤에 니은다를 결합해 보는 거예요. 모른다. 오, 자연스럽네. 동사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허점이 많은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를 결합해 봤을 때 모르자, 몰라라,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즉 항상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랑 진행상을 결합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얘는 동사. 살다 마찬가지죠. 산다도 가능하고 살고 있다도 가능하죠. 뭐 얘는 살자도 되고 살아라도 돼, 그지? 얘도 동사. 자, 요렇게 첫 번째 문장 우리가 품사를 한번 구분해 봤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결국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들부터, 품사 구분이 쉬운 단어들부터 시험, 명사야.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결국은 조금 냅두고, 까지는 뭘까? 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겠지 까지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죠? 체언 뒤에 결합하는 것 대개가 조사다. 조사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체언 뒤에 또 다른 체언이 붙는 것. 체언끼리 우리 결합해서 쓰거든요. 조사인데 이게 격조사일지 보조사일지 구분하는 문제까지도 가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격조사와 보조사는 그 차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둘을 구분할 때는 차이점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 격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떤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는 거란 말이지. 보조사는 문장 성분, 이런 문법적인 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특별한 의미만 더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까지가 격조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격조사라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거 물론 이제 문장 성분까지 좀 배웠을 때 가능한 방법인데, 얘가 만약에 격조사다 그러면 시험까지가 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돼요. 시험까지는 안 남았다. 서술어를 수식하니까 부사어로 쓰이고 있단 말이지. 부사어.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까지는 부사격 조사겠지 라는 가정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까지가 부사격 조사라면 어떤 문장에서든 부사어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격조사는 100%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머릿속에 까지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야. 단 어디에다가 주어 자리에도 넣어보고 목적어 자리에도 넣어보고 서술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까지가 들어가는 예문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목적어를 먼저 만들어 보거나 서술어를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 까지를 서술어로 만들고 싶으면 뒤에 서술격 조사이다를 붙여봐. 그러면 까지이다 이러면 서술어가 돼버리거든. 그죠? 부사격 조사에 서술격 조사 붙여가지고 서술어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야. 얘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까지라는 보조사와 잘 붙어 쓰이는 보조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뭐뭐부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뭐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고, 뭐뭐까지는 그 범위가 미치는, 마치는, 어디까지 이런 의미겠죠. 그죠? 뭐 부터 대신에 에서가 쓰이기도 하겠죠.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조사라는 거 좀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뒤에 있는 달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그죠? 단위를 나타내는 얘는 의존 명사겠죠. 그죠? 뭐 일월과 마찬가지겠죠. 뒤에 있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꾸미는 수관형사겠죠. 한두 세 우리 외웠잖아요. 그죠? 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조사예요. 이렇게 작게 써볼게요. 얻는 도만, 이 정도는 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보조사니까. 안 남았다 할 때 안도 띄어써 놨어. 그죠? 그럼 얘도 하나의 단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럼 얘 품사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서술어로 쓰이는 것들은 대개가 기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동사, 형용사 아니면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해서 쓰이니까 아니다에서 온 것 같아 말이. 그죠? 안 남았다 할 때 아니다에서 온 것 같아. 그러면 아니까지가 어간이고, 그죠? 아니 뒤에 어미가 붙어 있겠지. 근데 그런 형태인지 확인해 보라. 아니라는 어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얘는 부사예요. 쌤이 부사 설명할 때 아니라는 부정부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 아니의 준말의 형태야. 아니가 준말. 그죠? 부사니까 뒤에 있는 이런 남다와 같은 동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그죠? 쌤, 남다는 움직임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자고. 현재 시대 선어 말하면 는 넣어봐요. 남는다. 자연스럽단 말이지. 그렇죠? 남자도 되고 남아라도 되잖아요. 그죠? 얘는 동사임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결국이야. 결국이 남았는데 결국이 남았죠. 그죠? 결국은 혼자 띄어쓰고 있어. 그죠? 뒤에 조사도 없어.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부사인데 얘가 부사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품사의 통용이 가능한 애야. 명사 결국도 있고 부사 결국도 있어요. 쌤,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뜻도 똑같을 텐데. 그죠?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지금 조사가 뒤에 안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부사야. 근데 결국에 가서는 뭐 이렇게 뒤에 애와 같은 조사 붙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조사가 붙었을 때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해. 두 번째 문장까지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좀 길죠. 명수와 나래는 오늘 놀이터에서 흑장난을 하다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다.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명수 명사, 나래 명사. 무엇, 와, 과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쌤이 접속조사 설명할 때. 부사격 조사 와, 과에 과도 있고 접속조사 와, 과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와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봐야 돼요. 비교 혹은 비교와 같은 의미를 더하는 그런 의미의 부사격 조사인지 아니면 두 대상을, 두 체언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지 이걸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뒤에 보는 거야. 명수와 나래는 엄마한테 야단 맞았대. 흑장난을 했대. 결국 명수도 요렇게 했고, 그죠? 나래도 요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둘 다 가질 수 있는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둘 다. 그죠? 그러면 얘는 대등한 주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는 보조사겠지. 그죠? 보조사. 오늘은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오늘 한번 봤어. 여기 위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죠?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뒤에 조사가 결합해 있는지 결합하지 않은지로 보면 된다고. 뒤에 조사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사. 왜? 오늘 흑장난을 하다가 오늘 한 거죠. 의미의 제한이 여기 뒤에서 이루어지죠. 놀이터에서 흑장난, 놀이터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놀이터 공부 조금 한 학생은 이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놀이 더하기 터 해서 놀이는 다시 놀다의 어간인 놀 뒤에 이라는 명사와 파생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고 뒤에 터라는 명사가 또 결합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합성어다. 이런 걸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방금 쌤이 합성어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의 단어야. 그죠? 하나의 단어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 안에는 원래 동사 놀다도 있고 명사 터도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 결합된 최후의 모습은 이 형태잖아요. 그죠? 하나의 단어가 됐으니까 최종적인 형태를 보고 품사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 이 안에 놀다 동사 있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에서 우리 외워놓자는 부사격 조사 기억나요? 최소한 6개. 뭐? 에서, 에게, 으로, 보다, 처럼. 그죠? 요 6개는 무조건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하다 그랬죠. 얘는 부사격 조사. 이렇게 쓸게요. 부조. 흑장난 마찬가지겠죠. 흑 더하기 장난이겠지. 둘 다 명사였어. 게다가 얘는 명사끼리 결합해서 또 최종적인 품사도 명사예요.
어떤 행위의 이름을 나타내잖아. 그렇죠? 을은 무조건 100%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 그렇죠? 하다가 하다 동사인데 여기 뒤에 가 이거 뭐지? 내가 잘 아는 주격 조사의 모양이랑 똑같네.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게 헷갈릴 때는 항상 어디에서 헷갈리느냐? 어미가 결합되어 있거나 즉 활용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하다가는 기본형이 하다일 테고, 그죠? 기본형 하다 뒤에 가가 붙는 형태가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놀다 뒤에 가가 붙나? 놀다가 있는데. 먹다 뒤에 가가 있나? 먹다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형 뒤에 주격조사 가를 붙여서 얘를 주어를 만든다고? 아니죠, 그죠? 주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디까지냐? 요게 하나의 어미예요. 어미. 기본형은 하다, 어가는 하 가지고 얘는 어미란 말이지. 어미. 어미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품사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나의 동사란 말이죠. 동사 하다의 활용형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살았다가 동사인데 뭐 사는 데가 품사가 바뀌고 사니가 품사가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미는 절대 품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어미는. 품사를 바꾸는 애는 특정한 접사가 있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 접사가 아니면 절대 품사를 못 바꿔요. 뭐라고?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엄마한테 사람 이름이네. 명사. 한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감으로 조금 알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이 아니야. 이때까지 배운 이 문법적인 내용들을 자꾸 스스로 활용하려는 시도예요. 뭐뭐한테는 뭐뭐에게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얘는 조사겠네. 조사. 뭐뭐에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사람이나 즉 나중에 가면 지금 우리 앞에서 뭐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런 건 안 했지만 유정명사에 쓰는 즉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명사에게만 쓰는 조사예요. 그러면 무정명사에는 어떤 게 쓰느냐? 엄마한테 선물을 줬다. 엄마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엄마한테 물을 줬다. 나무에게 나무한테 물을 줬다. 이렇게 쓰면 틀리거든. 나무한테 물 좀 줘라.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틀린 표현이라고. 나무에라고 써야 돼요. 무정명사에는 에를 쓰게 되어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야단 명사야. 어떤 행위니까. 그렇죠? 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건 이제 바로 보자마자 바로 구분할 수 있겠죠. 맞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동사형용사 구분을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것들이 나온다고. 맞다. 이 맞다, 내가 아는 맞다 중에 뭐지? 이렇게 막 주먹을 날렸을 때 이렇게 맞는 건가? 아니면 옳다, 그르다, 틀리다의 반대말이 맞단가? 혹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의 의미인가? 어찌됐건 간에 품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헷갈릴 게 사실 없어요. 동사형용사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 맞는다, 가능하단 말이지. 맞고 있다, 야단을 맞고 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동사예요, 동사. 됐죠?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 중에 쌤이 품사 개념 정리하면서 설명을 안 했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안 한, 요 중에 뭐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런 거는 개념 정리할 때, 명사 정리할 때 안 했지만 그렇게 뭐 깊은 내용이 없잖아. 그죠? 지금 방금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지.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네 번째 문장 가보자고요. 요즘 너무 힘든데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 요즘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여러분들이야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해서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겠다.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살판 났구나.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TV 보다가 자고 먹고 분통 터지는 엄마들이 분명히 있어요. 쌤한테 전화가 오거든. 근데 이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들 학교 안 가고 다들 학원 못 가는 이럴 때 좀 더 분발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좀 채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예문에서 배웠어. 그죠? 부사 공부할 때
부사. 앞에 요즘은 뭘까? 아,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부산지, 명산지. 근데 어떻게 하자고? 뒤에 조사 붙어 있는지만 보자고. 근데 얘는 부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야, 품사가. 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떡해? 쌤은 얘가 명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난 어떡해? 쌤은 명사, 부사 둘 다, 결국이 명사, 부사 둘 다 쓰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쌤은 하다가의 다가가 어민지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어떻게 써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써먹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뒤에 조사나 명사가 붙을 수 있는지, 아예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보라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그렇죠? 명사란 말이죠, 명사. 특히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 붙여보면 돼. 요즘 은 같은 보조사 말고 뭐 요즘 애 같은 부사격 조사 붙여보라. 그럼 된단 말이지. 요즘 의 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즈음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즈음이라는. 요게 또 준말이야. 즈음의 준말이 즈음이야. 요는 우리가 쌤이 앞에 지시관형사 할 때 이그저까지 밖에 안 했는데 요라는 관형사도 있어요. 쌤이 뭐 요것들 할 때 요 많이 쓴다고, 뭐 조것 할 때 조도 쓰죠. 그죠? 그 요조 같은 지시관형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외울 필요 없단 말이지. 얘도 하나의 이 관형사였고, 쌤이 방금 뭐라 그랬죠? 즈음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그러면 쌤이 방금 한 것처럼 요는 관형사, 즈음은 명사 이렇게 떼서 품사 구분할 거냐? 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아까 우리 봤던 놀이터나 흑장난처럼 합성어나 파생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잖아. 그렇지? 새롭게 단어로 만들어지면서 사전에 실어버린다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얘는 하나의 단어니까 하나의 품사를 가져야지. 그죠? 그럼 얘는 명사란 말이지. 명사. 물론 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힘든데 기본형 우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다 있으니까 기본형이 있다는 얘기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란 얘기지. 그러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 구분법 써보자고. 그죠? 힘든다. 되나? 힘들고 있다. 되는지 보는 거예요. 힘들자, 뭐 힘들어라. 이런 거 되는지 보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 상태잖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힘들다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도움을, 도움. 누가 봐도 명사처럼 생겼어. 그죠? 근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명사처럼 보이지만 명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품사 파트에서 용언의 활용이랑 접목해가지고 잘 내는 문제인데, 명사형 어미와 그 다음에 명사와 파생 접사,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어요. 얘네 둘이가 모양이 똑같아. 쌤이 품사 설명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그 형태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것들.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거나 기능이 다른 것들을 자꾸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면은 얘가 명사인지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품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뒤에 우리 가면서 차차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명사야. 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격 조사. 구하다, 동사 아니면 형사겠죠. 그죠? 구한다, 구하고 있다, 움직이네. 그죠? 그럼 얘는 동사. 대가 없다. 대가 갑자기 나왔어. 쌤 이거 띄어쓰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얘도 우리가 배운 의존 명사예요. 우리 의존 명사 배운 거 기억나요? 뭐 것, 수, 바, 리, 뭐 그 다음에 단위 나타내는 명, 말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의존 명사 굉장히 많다고 다 못 외운다 그랬죠. 그죠? 의존 명사 구분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왜? 앞에 이렇게 관형사,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가 있잖아요. 그쵸? 뒤에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지. 동사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의존 명사, 뭐 어떤 장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 명사예요. 이 대랑 요 대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띄어쓰기를 똑같이 해도 얘도 붙여놓고 얘도 붙여놓고 혹은 얘도 띄워놓고 얘도 띄워놓으면 우리 헷갈리거든.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보면 그 주변을 보면은 다 해결이 된다 그랬죠. 얘는 지금 힘들다가 기본형이에요.
힘들다 기본형이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어간, 그죠? 힘들까지 어간이죠. 그럼 뒤에 뭐 붙었는지 보는 거야. 니은 있고 대 있네. 근데 결합하면서 요 리을은 탈락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직 의문의 변동 뭐 안 배운 학생들은 뭐 요게 탈락한다, 왜 탈락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탈락한다고 보고 그래서 힘드까지 남고 니은 대에 붙어서 힘든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 앞에 어간 같은 게 없어, 그죠? 혼자 이렇게 뜩 쓰고 있잖아요. 앞에 관용어 있고 수식 받고, 그죠? 즉 이렇게 어간 뒤에 붙어 있는 대는 그런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그래요. 이건 말고도 이제 그런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연결 어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 힘들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 다음 문장 넘어가잖아, 그치? 요즘 너무 힘든데 하면서 그 뒤에 또 넘어간단 말이죠.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 이게 주어짐 생략됐지만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어미로 쓰일 때 그런데의 의미로 써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대를 문장의 끝에 종결 어미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너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 친구가 되게 실력이 좋다대?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외울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연결 어미로서 쓰이고 있는 니은대, 즉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어간 뒤에 붙어 있잖아, 그죠?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미야, 단어가 아니라 품사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형용사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뒤에 조사도 결합되어 있고, 그죠? 앞에 관용어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주변을 보고서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요 가는 주격조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없다는 품사가 뭘까요? 기본형의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뭐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움직이나?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죠? 형용사 해도 되고. 헷갈린다? 그러면 없는다, 없고 있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형용사. 쌤이 지금 요 네 문장을 우리 같이 품사 구분을 해봤는데, 쌤 뭐 네 문장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품사 실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온다고. 어미랑 의존명사 구분할 수 있냐, 아니면 품사의 통용을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냐, 동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쭉 본 이 문장들을 분석한 이 과정 내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과제로 또 여러 문장들을 품사 구분을 해봐라고 또 줄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하지 말고 개념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죠? 내가 품사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완성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볼 텐데, 기출문제가 지금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쉬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내용들이 기출문제 수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수준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훈련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